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비디오 다 보셨어요? 자, 여러분의 액션이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숙제조 편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 편성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편성하신 뒤에는 조교님한테 편하신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조교님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은경 조교님입니다.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별량 분석을 가르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입니다. 원래는 황선영 교수님께서 다별량 자료 분석을 계속 가르치셨는데 이번 학기에 연구년을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대신 가르치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박사 전공이 이쪽이라 가지고 그냥 있는 어, 이쪽이라 가지고 뭔가 제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저 혼자 막 아무 말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그 싱크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막 진도를 막 나갈 수가 있는데 어, 대면 수업이 좋은 점은 여러분이 표정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약간 좀 안 좋은 표정을 지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잘 안다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빨리 나가야 못 나가는 잘 모르는 부분을 터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겠다 싶은 부분은 좀 고개를 잘 끄덕여 주시면은 감안해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별량 자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근데 아니면은 엑셀에서 CSV 파일을 불러오신 적 있으세요? 언제 하죠? 언제 하더라? 학부 3학년 수준에서 CSV 파일을 불러온 적이 성적표 볼 때인가요? 잠깐만 뭔가 네 제가 워낙에 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하던가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시든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면 엑셀에 네모 테이블 형태로 좀 저장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통틀어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편의상 이렇게 행 이름으로 치지 않고 1행, 2행, 이렇게 3행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 예제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막상 생각나는 게 그 뭔가 보통 다별량 자료 예제로 하는 게 누군가의 키 몸무게, 누군가의 성적 이런 건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행의 단위는 여러분 대면 수업 하시느라고 이제 좀 지방에 계셨던 분들은 자취방, 아파트 같은 거 아니면 빌라 아니면 원룸 이런 거 알아보시게 됐죠? 자, 청파동 근처에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행의 단위는 뭐라 그러냐? 보통 원룸 하나 아니면 아파트 하나 이런 것들 그 한 채 한 채를 한 채라기보다는 그 계약의 단위를 보통 물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물건마다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볼 거니까 뭐 보증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월세 있겠고 그다음에 뭐 있죠? 부동산 물건 하나하나의 특징들. 그쵸, 관리비 좋습니다. 관리비. 면적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몇 년 됐는지 연식. 아,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난다. 뭔가 80년도에 지었으면은 42년식이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부동산에 나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어휘가 생각나면 그걸로 같이 고칠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뭔가 세 번째 물건 유닛의 관리비를 보통
어떻게 부르죠? 예, 여기다가 1열, 2열, 3열, 4열, 5열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 녀석을 행렬로 나타낸다고 하면 자, 보증금 1억, 2억, 0원, 그다음에 월세가 뭐 50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 100만 원, 관리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면적이 자, 제곱미터 단위라고 생각하고 뭐 30, 25, 42, 나이가 신축 0, 2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긴 이 엑셀 테이블을 이제 행렬 X라고 보통 부를 겁니다. 행렬은 통계수학 때 다 배우셨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유닛의 관리비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냥 X33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표기법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료 행렬은 보통 X라고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유닛만 쏙 빼올 때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건 사람들끼리 정하기 나름인데 통계학자들은요, 이 자료 행렬을 뜯어서 이렇게 보통 쓰곤 합니다. 일단 x11, x12, x1p 보통 변수 개수를 p라고 두고 그다음에 여기 그 아파트 유닛 원룸 부동산 계약 물건의 개수를 n개라고 해서 x21부터 x2p 내려가서 xn1부터 xnp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쓰기도 하냐면 요 녀석은 자, 요렇게만 보면은 1 by p 행렬이죠. 얘도 2 by p 행렬이죠.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유닛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고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유닛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자, x1 트랜스포즈 다다다 xn 트랜스포즈. 자, 여기서 이렇게 x1이라는 녀석은 x11부터 x1p까지 지금 p by 1 매트릭스, p by 1 벡터인데요. 보통 우리가 벡터 하나를 나타낼 때는 길이가 p짜리인 벡터, 길이가 n짜리인 벡터 모든 벡터를 나타낼 때는 암묵적으로 열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p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자료 행렬은 그 p차원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이렇게 뉘인 형태로 n개를 붙여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x의 표현 아니면 사람들이 약간 혼동을 좀 허용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언제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벡터로 나타내는 게 유용할 때도 있는데 언제는 나타내다가 보면은 요 변수 하나에 대응하는 어떤 아파트의 보증금 N개 유니트의 보증금들을 싹 다 모은 보라색
아니면 n개의 유닛에 그 월세를 싹 다 모은 요 두 번째 보라색 벡터, 요것들을 벡터로 다루는 게 또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책은 요 위아래를 좀 혼동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해볼까 해요. 제가 어떤 한 변수에 대한 n개의 샘플들을 벡터로 모은다라고 하면은 밑에 저는 좀 뭐라 그러냐, 이거 밑줄을 좀 그을까 해요. x 그러면은 p까지 있겠죠? 여기서 x1 여기 밑줄이란 녀석은 x11, x21, xn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일반적으로 쓰자면은 오른쪽 표현에서 제가 어떤 자료 행렬을 오른쪽과 같이 나타낸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오른쪽 표현에 i번째 행은 xi1부터 xi2 xip 이 p 차원 p 바이 1 벡터를 제가 의도할 때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행렬을 이렇게 컬럼별로 벡터로 이렇게 열별로 벡터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그때의 요 j 번째 열은 x1j부터 x2j xnj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해 보면은 저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이 끝나고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질문이 이거 쓰실 때는 밑줄을 유도하신 거죠? 아니면 이거 쓸 때는 밑줄을 없는 걸 유도하신 거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바깥에서 어떤 자료 행렬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굳이 이걸 따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자료의 그 특정 성분이나 자료의 어떤 특정 열이나 행을 지칭하는 노테이션은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소통함에 있어서 제가 또 미리 약속을 좀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약속일. 그다음에 약속이. 자, 두 번째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x가 RP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의 준말입니다. x가 p 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한 점이라 하자. 아니면 x가 p 차원 벡터라고 하자. 아니면은 x를 이렇게 쓸 수 있다. x를 x1부터 xp 쓰자. 여러분 요 노테이션이 조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보신 적 있죠? 이거는 뭐죠? 그냥 x가 실수로 하자. 자, 그런데 그 제곱이 붙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x가 실수라는 거는 어떤 실직선 위에 한 점이라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거는 차원 축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x가 2차원 축 위에 한 점이라 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x가 마찬가지로 R3라고 하면은 x, y, g가 있는 곳에 한 점이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학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어지럽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통계학의 세계관은 뭡니까? 이 자료는 더럽다. 이 자료는 믿을 수 없다입니다. 이 자료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론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모든 평면에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듯, 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듯, 우리도 현실적이진 않아 보이지만 모든 논의를 간편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가정이 하나 필요하죠. 뭐냐? 각 행은 모르는 확률분포에서 IID로 뽑았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밑에다가 요거를 밑으로 보내고, 자, 밑에 쓰겠습니다. 이건 가정 3. 자, 현재 요 노테이션 기준입니다. 요 xi, x1부터 xn은, 자, 각각은 지금 p 차원이죠. 암묵적으로 미지의 확률분포 다별량 확률분포 P를 IID로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조금 노테이션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가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이런 말 쓰죠? 수리통계에서 이런 말 쓰나요? x1부터 xn까지는 미지의 확률분포 P를 IID로 따른다. 이 말은 아마 수통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때는 x1부터 xn까지가 보통은 스칼라였죠? 그러니까 확률분포 x의 샘플 투 스칼라. 근데 지금은 샘플 하나하나가 다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분포도 어떤 랜덤 벡터에 대한 확률분포가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수통에서 이런 표현도 쓰나요? 요 말을 다른 말로 x1부터 xn까지는 어떤 미지의 다별량 확률분포 P를 따르는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벡터 x, 역시 P 차원이죠. 네, IID 커피다. 여러분 수통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x1부터 xn까지 그 내가 뽑은 n개는 어떤 그냥 미제 확률분포 x의 IID 카피다. 뭐 다른 말은 없이 그냥 요 위의 말이랑 똑같이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줄여서 굳이 확률분포 P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을 때는 x1부터 xn은 잠깐만요. P라 가정하자. x1부터 xn은 확률 벡터 x의 IID 카피라 가정하자. 자, 맥락에 따라서 저는 만약에 저희의 다별량 통계 분석에서 어떠한 이론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다별량 분산 분석 아노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별량 정규 분포를 다룬다던가 등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n by p 자료 행렬을 가지고 있으면 암묵적으로 요
요 표현이 됐건 두 번째 표현이 됐건 세 번째 표현이 됐건 나는 이러한 확률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반드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하는 상태에서 이론이 전개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이론이 진행될 때는 우리는 이 가정 위에서 이걸 쌓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노테이션적으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확률 분포를 가져오는 순간 노테이션이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 약속까지 해두고 좀 다별량 분석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았나요? 네, 이렇게 첫 주 월요일에 맞는 아주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었어서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떤 분석 기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게 만들 겁니다. 특히 다별량 자료 분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점 간의 거리 개념이랑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그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은 보통 일별량 자료에서는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분산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죠? 네, 그냥 편차. 그렇죠? 편차가 어떻게 정의되죠? 그냥 각 점에서 편차까지의 차이, 제곱, 에버리지잖아요. 자, 그런데 요 차이, 요 빼기의 제곱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1차원 공간상에서의 평균까지 유클리드 거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별량 자료로 확장시킨다고 하면 뭔가 다별량 자료에서도 어떤 중심이 되는 평균이 있겠고, 그다음에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어떻게든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가 보통 좌표 공간에서 거리라고 정의하는 개념들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거리를 각 변수별로 잘 정리한 걸 공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1장을 이야기할 때는 요 확률론적인 얘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주어진 자료 행렬과 그다음에 요 거리, 요 벡터들을 다 랜덤성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당연한 이야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서론. 자, 넘어가도 되나요? 자, 각자 읽어보시기로 하죠. 자,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정도는 있습니다. 자, 다별량 자료가 있을 때 각 변수별로 평균과 각 변수별로 주변 평균과 주변 표준 편차만 계산하는 건 이 자료를 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이번에는 주식 데이터라고 칩시다. 자, 삼성전자의 1일 수익률 점 하나가 뭐 8월 1일에 삼성전자의 초장과 종장의 가격이 대비 시점 대비 종점의 가격이 몇 % 올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좌측은 뭐로 할까요? 제가 주식을 잘 안 해가지고 자, 관심 있는 주식 하나만 던져봐요. 삼바? 삼성전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해보죠. 자, 한 달간 봤더니 이 삼성전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다 평균 수익률이 3%고,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수익률의 평균이 3%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대충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포인트 정도 됐어. 그러면은 평균이 3,3이고, 이렇게 요 삼바 축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삼성전자 축으로 봤을 때 각각이 3%, 2% 정도의 표준 편차가 있도록 하는 수익률 그래프. 점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간 각 주식이 평균 3%씩,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2%포인트 정도씩 그 수익이 났어. 그럼 그 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프는,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실제 분포는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일 수익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똑같이 3,3이고 주변부 표준 편차는 다 2%포인트인데,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일일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상황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연간 평균 3% 정도 수익률 나니까 대충 반반 나눠서 투자하시죠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각각에 대해서. 되게 날카로우십니다. 네. 좌측의 경우에는 음, 좌측의 경우에는 그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 삼바나 삼전이나 어디에 넣던지 수익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수익이 날 때는 삼바가 수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삼바가 수익이 안 날 때는 삼바가 수익이 나면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둘의 웨이트를 이때는 내가 삼바에 투자하는 돈을 늘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돈을 오히려 낮추는 쪽이 유리하겠고, 여기는 삼성전자에 투자할 돈을 늘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래 빨리 삼바도 같이 올려서 수익률이 극대화하지 그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요지는 주변부 분포의 정보만으로는 결정이나 분석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요 서론의 주요 요지입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 거리가 필요한데요. 왜 거리의 개념이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거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P차원 공간상에, 자, 여기서도 열 벡터로 나타냈죠? 자, P차원 공간상에 자료 행렬에서 R번째 행을 지금 꺼내온 거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S번째 행을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R번째 행과 S번째 행을 XR1, 다다다, XRP, XS1, 다다다, XSP라고 쓰는 거, 그다음에 여기 트랜스포즈까지 붙인 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트랜스포즈는 보통 그냥 예의상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모든 벡터는 열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다른 모든 수학 이론과 같이 가기에 편하니까. 그다음에 그럼 이제 두 벡터 사이에 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여러분 유클리드 거리 정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네, 정확합니다. 그 각 성분별로 뺀 다음에 제곱해서 싹 다 더하고 나중에 스퀘어 루트 취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수식은 오케이. 자, 좌측, 우측 수식을 좌측으로 쓸 수 있겠어요? 자, 별거 아니죠? 어떤 A가 P 차원 벡터라고 할 때 A 트랜스포즈 A가 뭡니까? 자, A를 A1부터 AP까지라고 하면 A 트랜스포즈 A라는 건 자, A1 다다다 AP 그다음에 A1 다다다 AP 이 녀석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요게 이렇게 다다다다 더해가지고 A1 제곱 더하기 다다다 AP 제곱 되죠? 지금 A 자리에 지금 XR 빼기 XS가 대입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행렬 연산이 익숙한 사람도 있겠고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손으로 그냥 따라하다가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손이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질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유클리드 거리만 가능할까? 입니다. 혹시 여러분 거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거리가 뭘까요?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질문을 여기 이쯤에서 던지게 되는 그 모티베이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 다시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좀 필기로 돌아올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를 갖고 와보자. 자,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거리가 몇 킬로 정도죠? 한 6,000킬로 정도인가요? 이 거리 어떻게 된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대충 직선 거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시드니 6,000킬로는 지구를 이렇게 3,009에 뒀을 때 내 핵과 멘트를 뚫고 지나간 요 최단 거리일까요? 아니면 지구를 구로 봤을 때 요 구 위에서 이렇게 그 구의 표면을 따라서 잴 수 있는 어떤 최단 거리겠죠? 이것만 봐도 그 P차원 공간상에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는 거리를 보고 뭐를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인가?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로 만약 커리어를 40년 동안 이어가신다면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의입니다. 거리의 정의. 자, 9점 XY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임의의 2점 XY가 있을 때 XY의 이변수 함수 DXY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리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매트릭. 첫 번째. 자, 보통 성질이 정의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의라는 거는 세상에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칸부리하게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꾸 두 사람이 쓰는 용어의 정의가 안 맞아서 싸울 때 되게 많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만든 정의입니다. 모든 정의가 그래요. 첫 번째, 자, 모든 XY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쓰는 거는 모든 XY 이 집합이 정의되는 이 집합 내에서 모든 임의의 모든 두 점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음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리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첫째로 두 점 사이에 이 dx, y라는 함수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아웃풋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넌네거티비티라고 부르는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1번에 조건 추가할게요. 아이고, 2번은 써야겠다. 2번. 만약에 두 점의 거리가 0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둘 사이 거리가 0이다. 그렇다면 거리는 거리로서 어떤 성질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두 점이 같으면 분명 두 점의 거리는 0. 반대로 어떤 두 점의 거리가 0이다. 그럼 그냥 두 점은 같은 점인 거예요. 네. 이것도 거리로서 만족이 돼야 되는 성질입니다. 만약에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에서 어떤 dx, y가 0이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정의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거리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우리의 직관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삼각부등식입니다. 이거 잠깐만. 네 번째. dx, y는 dy, x. 이것도 되게 당연해 보이죠. A에서 B를 볼 때랑 B에서 A를 볼 때는 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성질이 이게 세 번째 성질을 우리가 시메트리라고 부르고요. 대칭성. 그다음에 2번이 성질이 기억이 안 납니다. 성질 이름이. 네 번째 성질이 삼각부등식이고요.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자, 거리라 함은 무릇 두 점이 있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있고 다른 한 점을 거쳐서 갈 때는 늘 오래 걸리죠. 거리라 하면. 그래서 dx, y가 다른 임의의 점 g에 대해서 그 한 점을 갔다 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늘 오른쪽에 커야 된다. 거리가 거리로서 정의되기 위한 네 번째 성질입니다. 요 네 가지의 성질만 있다면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적으셨나요? 조금 기다릴게요. 넘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혹시 이 거리의 정의를 다른 데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사실 앞으로도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것은 뭐냐면 두 점 간의 거리를 타벨령 자료에서 정의하는 방법이 유클리드 거리 말고 다른 거리들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판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x, y가 p 차원이라고 하면 유클리드 거리는 어떻게 정의돼요? dx, y가
x 빼기 y 트랜스포즈 x 빼기 y의 루트 씌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슬라이드 7쪽입니다. 다음에 여기 강의 노트에는 민코스키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LP 거리 또는 LP 디스턴스라고 쓰겠습니다. LP 거리 또는 LP 디스턴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잠깐만 P가 변수 개수랑 헷갈리니까 LR이라고 쓰겠습니다. LR 거리. dx, y는 지금 요 dx, y가 지금은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내적으로 행렬 내적으로 이쁘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쓰면 이거를 그 성분별로 나타내면 이거죠. J는 1부터 P까지 X J 빼기 YJ의 2승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민코스키 거리는 요 제곱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sum J는 1부터 P까지 XJ 빼기 YJ의 R승의 R분의 1승. 별거 아니죠? 사람들이 보통 티피컬하게 많이 쓰는 게 L1 거리. sum J1부터 P까지 절대값 이게 아래 1 대입하면 XJ 빼기 YJ 절대값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질문 dx, y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위에 얘기했던 거리의 4가지 정의를 모두 만족하느냐? 만족한다는 거를 뭐 어렵지는 않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요 L1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직관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점 x가 있고 점 y가 있을 때 이게 축을 격자로 잘랐을 때 가로 거리랑 세로 거리 각 축으로 간 거리의 합이 돼요. 이게 마치 뭐로 보입니까? 격자 모양으로 생긴 마치 여기 청파도 말고 강남 신사동처럼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도로가 다 직각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갈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 같죠? 그래서 여기 요 L1 거리는 다른 말로 맨하탄 거리 또는 그 시티블락 거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에서 R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L 인피니티 거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L 인피니티 거리는 각 성분에서 각 성분마다 차이질 수 있죠? 각 성분 사이에 각 성분 간 거리, 각 성분마다의 거리를 다 잰 다음에 그 최대값을 재면 보통 L 인피니티 거리라고 부릅니다. 좌측 강의 노트에서는 최대 거리라고 지금 돼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 우리 그냥 머리 쓰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계속 정의만 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여러 자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 점으로 나타내는 녀석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 거리입니다. 자, 한번 모티베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전셋값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부동산 데이터셋에서 요 보증금 열과 관리비 열 걔네들 유클리드 근거에 한번 찍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한 축은 보증금, 한쪽은 관리비입니다. 스케일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을 엄청 치우치죠. 막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쪽으로는.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한 2, 3만 원, 이렇게 몇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로 이 녀석을 그러니까 억이나 만처럼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그 숫자 그대로 점을 딱딱딱 찍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3억 2만 원이랑 어디 보자. 1억 1만 원. 요 둘의 거리를 재면 이 거리를 재 가지고 나중에 분석에 쓰려고 하는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2억의 제곱 더하기 1만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가 되죠. 그러면은 요 거리 정보가 분석에 좀 유용할까요? 아니죠. 뭔가 이 보증금 간의 차이도 뭔가 분석에 좀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국면도 있을 텐데 이 2억의 제곱이 모든 거를 다 지배하게 될 거예요. 어떤 모든 분석 결과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걸 반영한 생각은 무엇이냐? 단위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뭐 이상적으로는 3,2이면 1,1 해가지고 1,1과 3,2 이런 식으로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개념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음, 자, 심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떤 대각행렬 S는 S1번부터 SP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죠? dx, y는 루트 x 빼기 y 트랜스포즈 x 빼기 y인데 중간에 s의 인버스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정의를 그냥 그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JNL부터 P까지 2분의 1승 하는데 자, xj 빼기 yj의 제곱을 자, 여기 s가 대각행렬이고 그 대각행렬을 인버스 시킨 거를 여기 밑에 수식으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금방 될 겁니다. sj, j. 자, 그러면은 뭐 s가 어떤 행렬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S11에는 우리가 1억을 집어넣다던가 아니면 뭐 단위를 100만 원으로 하고 싶으면 X11은 뭐 100만으로 한다든가 아무튼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분석에 유효하게 생각되는 정도로 그 각 축을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거리를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묵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쓴 이 모든 거리들은 거리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네.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모티베이션이 뭐냐면은 그냥 일별량 자료가 있을 때 뭔가 둘의 차이가 그러니까 3억 빼기 1억 분의 그냥 단위 1억 이렇게 나누는 요 개념을 이렇게 다별량으로 일반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a 곱하기 x 빼기 y의 제곱 a, x, y가 모두 스칼라일 때 요 녀석을 XY가 다별량 자료일 때 이런 스칼라를 곱한다는 작업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결과물이 X 빼기 Y 트랜스포즈 A X 빼기 Y입니다. 보통.
매트릭스 A가 P by P 매트릭스고요. 이게 조금 근본이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조금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질문이 딱 되게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통계 수학 배우실 때 양정치 행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의 정부호 행렬,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A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어떤 P by P 정방 행렬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정의가 되는 거는 모든 임의의 행렬, 임의의 벡터 x, 임의의 피참 벡터 x에 대해서 0이 아닌 임의의 피참 벡터 x에 대해서 여기 앞에 요거 뒤집은 거는 for all x의 그 약어입니다. 0이 아닌 차집합 0을 뺀 P차원 유클리드 벡터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다. 이게 양의 정부호 행렬의 정의이죠. 자, 그런데 P에 1 대입해봐요. P 1 대입해보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AX 제곱이 0보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로 들리냐면은 사실 양의 정부호 행렬이라는 거는 행렬이라는 거는 성분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양수 음수를 따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칼라에서 썼던 양수 음수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어떻게 그 행렬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다가 A가 0보다 크다, 스칼라 A가 0보다 크다의 본질이 뭘까? A를 옆에 개수에 붙인 AX 제곱이라는 2차식이 0보다 크다. for x는 0. 요 개념을 밑으로 확장시킨 게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정의입니다.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자, 네. 그러니까 스칼라 A가 양수라는 걸 어떻게 행렬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A가 양수이다, A 스칼라 A가 양수이다의 필요 충분 조건이 A 곱하기 X제곱이 임의의 넌제로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A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좀 확장시키면은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다. for all X P차원 이쪽으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희경 학생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안 한 것 같아. 그래, 왜 중간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질문이었죠? 그쵸. 2차식을 편하게 나타낼 수 있으려면 A가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변수가 하나일 때 2차식은 뭐 AX 제곱 이렇게 있죠? 자, 밑에 개수는 뺍니다. 그다음에 변수의 개수가 2개면 우리가 보통 2차 항을 변수의 개수 2개, 변수가 x, y 2개 있으면은 우리가 그 2차 차수가 2차인 녀석은 뭡니까? ax제곱, bxy, cy제곱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다음에 변수가 3개가 있으면은 계속 ax제곱부터 뭐 이렇게 y제곱, g제곱, xy, yg, gx 이렇게 6개 항이 있죠. 요렇게 나타내면 모든 2차식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왜요? ax 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은 자, 어떤 v를 x, y 트랜스포즈 쓴다고 하면은 v 트랜스포즈 a 2분의 b 2분의 b c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a, b, c, d, e, f 이렇게 개수가 6개 있다고 하면은 v 트랜스포즈 v에 대해서 보자. a, b, c 아마 뭐 2분의 d, 뭐 2분의 f, 2분의 e 여기는 똑같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 배울 때 이 차수가 2차인식을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아이고 너무 딴 곳으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거리의 개념이 지금 마저 들어가는데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리를 정의를 함에 있어서 꼭 중간에 S라는 행렬이 꼭 대각 행렬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배울 어 표본 공분선 행렬을 포함해서 자 임의의 하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S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정의한 녀석은 전부 다 거리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별량 정규분포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녀석은 그 여기 S 텀이 만약에 표본 공분산 행렬이 아니면 모집단에서의 공분산 행렬이면은 요게 다별량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항이 돼요. 그래서 요 항이 다별량 정규분포에 등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규분포를 이용한 분석 절차에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개체 자체를 지칭하는 어떤 말이 필요한데 여기서 요 개체를 우리가 보통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S가 우리가 뒤에서 정의할 표본 공분산 행렬의 경우에 요 X 트랜스포즈 S 인버스 X 그 X 녀석을 우리가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요 네모 상자 자체가 거리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꼭 S가 꼭 표본 공분산 행렬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양정치 행렬 S가 아무거나 들어와도 그냥 다 거리로 정의는 됩니다. 제가 너무 헷갈리게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거리인가? 네. 지금 이 녀석은 제가 거리인지는 확실히 자신이 없어요. 네, 그냥 거리에 좀 붙여두면 좋아가지고 자 코사인 유사성이라고 한번 불러주시죠. 음. 여러분 그 P차원 유클리드 벡터 XR이랑 XS가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두 점 XR과 XS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유클리드 공간상의 점이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의 저기가 제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요 거리를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의 코사인 값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유용하겠어요? 진짜로 뭔가 점을 뭔가 구상에서 나타냈다고 했을 때 점들이 구 위에 분포해 있다면은 뭔가 어 이렇게 최단 거리를 재는 것보다는 요 각도로 표현을 하는 게 가끔은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각도 자체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각은
그 두 벡터의 두 벡터의 크기 분의 두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음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을 쓰는 이유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거기 코사인 값이 그냥 그 벡터 성분이 주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계산하기가 쉽죠. 아,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는 두 벡터의 코사인 유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성은 거리일까요? 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2번.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성이 제로면 두 벡터는 같다. 동의하시나요? 그쵸. 직가가 엄청 여러 개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음, 자, 그러면은 거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코사인 유사성은 언제 쓸모가 있을까요? 자, 두 벡터의 코사인 유사성을 쟀을 때 1에 가까우면 네, 두 벡터가 거의 1에 가까우면 두 벡터가 적어도 방향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필요 없고 그냥 그걸 추상적인 벡터로 봤을 때 같은 방향인지가 좀 궁금할 때는 이 유사성의 의미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료가 이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구 위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각 성분 스퀘어 루트로 스케일링하면 될 수도 있는데 구 위에서만 점이 분포한다고 가정하면은 둘의 코사인 유사성이 1이면은 두 벡터가 같은 벡터겠죠? 음, 제가 지금 코사인 유사성이 되게 쓸모가 있을 만한 예제를 딱 들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생각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관계수는 뒤에 공분산 행렬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상에서 다양한 요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냐. 자, 디스트 함수를 쓰실 수 있는데 R 관련된 건 나중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공분산 쪽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5분 남았네요. 아, 일단 지금까지의 우리의 스토리는 랜덤성 전혀 없이 그냥 자료들이 점으로 다다다다 있을 때 그 점들 간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는 두 점 사이의 무언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찍힌 점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단 하나의 어떤 객체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스칼라 자료는 스칼라 자료가 이렇게 조직선 위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삼포를 단 하나의 어떤 매저인 표준 편차 아니면은 분산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차원 자료에서도 점이 다다다다 찍혀 있을 때 이 삼포를 설명하는 하나의 객체 단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객체가 없을까? 자, 공무상 행렬이 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는 정의부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료 행렬이 다시 자료 행렬이 주어졌을 때 x1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 x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P차원 다별량 벡터. 그다음에 1차원 1별량 자료에서 우리가 정의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정의하기 전에 1차원 단별량 자료에 그 분산과 공분산 개념을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1차원 1별량 자료에서 자료가 x1부터 xn일 때 각각의 스칼라입니다. 자, 그리고 표본 분산 어떻게 정의되죠? n 빼기 1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제곱 이렇게 정의되죠? 다음에 여기서 x바는 뭡니까? 네, 평균이죠.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xi. 그러면은 요 녀석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자, 표본 공분산 행렬은 이게 정의입니다. n 빼기 1분의 1 썸 i는 1부터 n까지. 여기 부분이 조금 공공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쓰고 생각합시다. xi 빼기 x바 곱하기 xi 빼기 x바 트랜스포즈 x바는 n분의 1 썸 i는 1부터 n까지 xi. 여기서 x, 자, 요 xi가 뭡니까? p 곱하기 1 벡터죠? 그다음에 그 녀석을 단순히 평균난 x바도 p 바이 1 벡터죠? 그러니까 x1 빼기 x바는 p 곱하기 1 벡터고요. 오른쪽에 트랜스포즈한 거는 1 바이 p 벡터가 되겠습니다. 둘을 곱했다는 거는 이 녀석이 지금 p 바이 p 행렬이라는 녀석이에요. p 바이 p 행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표본 공분산 행렬은 표본 분산의 일반화로서 제곱이 자기 트랜스포즈로 일반화된다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 녀석은 너무나 중요한 그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뜯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공분산 행렬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의만 쓰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